평생 준비했던 당신의 전성기가 헛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5년 뒤 당신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매주 검증된 정보만 노후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진다. 워런 버핏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 5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 사람의 68%가 월 4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만난 62세 김영호님의 한숨 섞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달랐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연봉 1억이 넘던 시절, 은퇴 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의 82%가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실제 성공률은 1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이 숫자는 8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세대는 5060세대입니다. 서울대 고령화연구소 김현중 교수의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5060세대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장인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인재개발원에서 만난 세 분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년 5년을 앞두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준비를 미루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부동산의 모든 것을 걸었고, 세 번째 분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현재는 천지 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막막한 은퇴를 맞이했고, 두 번째 분은 대출이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선택한 세 번째 분, 지금 월 4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며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이 61세입니다. 자격증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그분의 밝은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자격증은 50대, 60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실제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어떤 분은 새로운 인생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이 자격증들의 특별한 공통점입니다. 첫째,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실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취득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자격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별 합격률, 준비 기간,
취업률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가장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현재 취업률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60대 이상의 합격률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실기 시험만 있어 진입 장벽이 낮고 체력적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특히 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 비용을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망 자격증은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단체급식소, 요양원, 학교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취업이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방수기능사입니다. 건설 경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봉 3,200만 원, 취업률 90%입니다. 네 번째는 급부상하는 떡제조 기능사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블루오션 분야로 창업까지 가능한 매력적인 자격증입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가 보장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최고 유망 직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신종 유망 직종을 추가합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시급 2만 원, 하루 4시간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신직종입니다. 이 모든 자격증은 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각 자격증의 구체적인 취득 방법과 시험 팁, 그리고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용기, 바로 지금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준비가 있는 도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각 자격증별로 가장 효율적인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도장 기능사 취득 전략입니다. 실기 시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3개월 준비로 충분한데 핵심은 실습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학원비 85% 지원이 가능해 실제 부담은 50만 원 내외입니다. 두 번째, 한식조리 기능사의 경우 필기 시험은 2주면 충분합니다. 실기 시험이 관건인데 31가지 메뉴 중 2개가 무작위로 출제됩니다. 요령은 자주 나오는 10개 메뉴만 완벽하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방수기능사는 실전 연습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간 안배가 중요한데 2시간 10분 안에 완성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50번만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레 기억합니다. 떡제조 기능사는 필기 시험 난이도가 낮습니다. 실기 시험은 맵쌀떡과 찹쌀떡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맵쌀떡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게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론 240시간, 실습 80시간이 필수입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 시간이 늘어나니 지금이 자격증 취득의 골든타임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사 2급이 가장 쉬운 루트입니다. 온라인 강의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모든 자격증은 내일 배움 카드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HRD넷에서 하시면 되는데 컴퓨터가 어려우시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은 시험 준비 기간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 3개월, 한식조리 기능사 4개월, 방수 기능사 3개월, 떡제조 기능사 3개월, 요양보호사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각 자격증 취득 후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성공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취업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같은 자격증이라도 접근법이 다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의 경우 내형 건설사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성공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공략하세요. 작년에 취업하신 김철수님 62세은 인테리어 업체에 취업해 월 35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비결은 친환경 도색, 전문가로 자신을 포지셔닝한 것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는 대기업 구내 식당보다 공공기관을 노리세요.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의 경우 50대 이상 조리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수기능사 자격증의 경우 내형 건설사보다는 전문 방수업체가 취업 성공률이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보수 전문업체가 유망합니다. 떡제조 기능사는 전통시장 창업보다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입점을 고려해 보세요. 실제로 김종훈님 58세은 이마트 입점으로 월 450만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 방문보다 요양원 취업이 유리합니다. 근무 시간이 정확하고 급여도 안정적이며 동료들과의 협업으로 업무 부담도 적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개인보다 전문 에이전시 소속으로 일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업무 배분이 체계적이고 수입도 더 안정적입니다. 이력서 작성도 달라야 합니다. 나이가 아닌 경험을 강조하세요. 육아, 가사 경험도 충분한 경력이 됩니다. 이를 업무 역량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접에서도 시니어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 성실성, 노하우를 강조하세요. 젊은 면접관의 부모 세대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면접 사례와 합격 비결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인생 경험이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젊은 면접관들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무기로 삼으세요. 건축도장 기능사 면접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십시오. 30년간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젊은 인재보다 큰 장점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는 위생관리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집에서도 30년간 식중독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런 실제 경험이 신뢰를 줍니다. 방수기능사 면접에서는 꼼꼼함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대의 장점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물이 새면 다시 시공할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떡제조 기능사는 가족의 피드백을 활용하세요. 손주들이 제 떡을 가자 좋아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전문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요양보호사 면접에서는 감정이입 능력을 보여주세요. 제 부모님을 모시던 경험이 이 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합격의 열쇠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경청 능력을 강조하세요. 제 나이대가 환자분들과 소통하기 가장 좋은 연령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이 중요한 역량으로 인정받습니다. 면접 복장도 중요합니다. 젊은 층의 트렌디한 스타일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 좋습니다. 첫인상에서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 협상도 달라야 합니다. 처음부터 높은 급여를 요구하기보다 3개월 수습 후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장기 근속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력은 큰 장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취업 후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성공 전략과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첫 출근 날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옵니다. 젊은 동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새로운 기술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하지만 이 걱정들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전의 한 건설회사에 취업하신 박영호님 6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젊은 동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갔죠. 점심시간마다 젊은 직원들과 식사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답니다. 딸 같은 나이의 직원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동료가 되었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로 일하시는 김순자님 58세은 디지털 기기 적응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주문 시스템에 당황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 달 만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익히셨고, 이제는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선임 조리사가 되셨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더군요. 방수기능사로 성공하신 이상철님 63세은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이 자식처럼 따르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핵심은 겸손과 적극성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선배 행세를 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신 분들이 모두 인정받고 계십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종합적인 조언과 재취업 후 자산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성공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종합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 관리의 황금 비율을 지키십시오. 월급의 50%는 생활비, 30%는 비상금, 20%는 반드시 노후 자금으로 따로 모으세요. 특히 비상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둘째, 직장에서의 입지를 넓히세요. 업무 시간 외에도 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추가 자격증 취득도 준비하십시오. 평생 학습 자세가 정년을 늘려줍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으시고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건강이 곧 직장 생활의 기본입니다. 넷째, 인간관계를 넓혀가세요. 같은 자격증을 가진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고 정보도 나누고 친목도 다지세요. 이런 인맥이 다음 기회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우세요. 스마트폰 뱅킹부터 업무용 앱까지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세요. 이것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 창구가 됩니다. 여섯째, 노후 설계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점검하고 재취업 수입과 연계한 미래 설계를 하세요. 플랜 B, C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가족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세요. 재취업 후 달라진 생활 리듬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지지와 응원을 받으세요. 가정의 안정이 직장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고 주말엔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인드 컨트롤이 장기 근속의 비결입니다. 아홉째, 은퇴자금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재취업으로 생긴 여유자금은 절대 투기성 투자에 쓰지 마시고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도전이 여러분의 후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지혜 담은 노후 채널에 와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축복과 건강한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